오늘은 정착 시 준비해야 되는 학습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이제 학습은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영어, 중국어, 수학 이 세 가지 과목이 가장 이제 궁금해 하시는 질문이 제일 많았던 탑3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생들 같은 경우 이제 너무 요즘은 한 달 살기를 하시는 분들도 그러고 정착하시는 분 연령대가 상당히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이제 한 달 살기를 하고 정착을 하러 왔을 때만 해도 상당히 어린 나이대 왔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나이대에 오는 게 보편적인 이제 트렌드처럼 많이 건너오시는 것 같은데, 우선 영어 학습에 대한 부분 중 저학년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학교를 들어갔을 때 많은 이야기를 하세요. 준비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회화 부분을 조금 더 아이를 채워서 가는 건 어떨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어린 나이 아이들한테 정착을 하기 전에 꼭 해가지고 오는 두 가지를 많이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가 파닉스를 제대로 떼가지고 왔느냐. 파닉스 제대로 떼지 못한 친구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파닉스를 정확하게 읽고 아이들이 정확한 간단한 단어들을 잘 쓸 수 있는 정도 수준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두 번째는 어휘력을 키울 수 있는 이제 리딩 학습이 좀 충족돼서 관리를 받고 왔느냐, 이런 얘기를 두 가지를 제일 많이 드려요. 그래서 보통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 적응하는 건 정말 문제가 없어요. 고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습 자체가 많이 높기 때문에 학습 부분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린다라고 한다면, 저학년 특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수준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아이들이 친구들도 워낙에 이제 금방 친해지기도 하지만 학습도 조금 빠르게 적응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준비를 한국에서 해왔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는 그냥 학교 간 첫날이 적응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주일만 지나면 금방 적응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학교 가기 싫어요 라는 말을 아마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기본적인 학습은 조금 해가지고 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 되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신다면, 저 같은 경우는 학원을 우선 병행해서 꼭 학습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보통은 아이들이 이제 학교 적응을 하고 나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야지 두 가지를 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아이들은 학교를 가는 자체, 특히 고학년 아이들은 뭘 해도 스트레스를 받고 뭘 해도 적응하는 시간이 조금 쉽지 않아요. 워낙에 학습이 어렵고 선생님이 말하는 어휘 자체가 조금 높은 단계의 어휘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아이한테 더 필요한 건 저 솔직히 학원을 다니면서 조금 힘들더라도 학습의 수치를 조금 더 단계로 올려줘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1년이 됐을 때 그 적응이라는 기준이 학습 자체 적응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1년 정도 되면 고학년 같은 경우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회화나 이런 부분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보다는 표현력이 확실히 많이 늘기는 해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렇게 이제 아이가 영어 하는 걸 보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걸 보고 우리 아이 영어 되게 잘해 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라이팅 부분도 많이 힘들고 쓰고 있는 어휘도 상당히 유아틱한 어휘를 사용을 하고 5, 6학년 중학교 단계의 어휘를 사용하지 않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걸 많이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병행을 하면서 꼭 과외와 이제 학원 부분을 학습적인 걸 추가적인 보충 수업을 좀 하라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그 차이가 엄청나다고 생각을 해요. 1년이 지났을 때 고학년 같은 경우는 학년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친구들하고 로컬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학습이 점점 떨어지는 게 느껴지고, 열심히 달려가더라도 그 기초 부분을 잡아주지 못하면 아이들이 단계가 올라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서 아이들은 학교는 적응하나
학교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 성적이 나오지 않게 되면 이제 고학년이 올라갈수록 엄마들이 또 과외를 더 많은 걸 투자하고 돈을 더 많이 투자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처음에 아이의 학년이 조금 낮았을 때 관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아이가 학습 관리까지도 좀 채워주면 학년이 올라가면서 남들 이제 로컬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처짐이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적응은 학습도 같이 적응할 수 있도록 옆에서 엄마가 추가적인 학습을 통해서 도와주는 건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같이 병행을 해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 부분은 수학. 국제학교 수학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느끼는 건 영어로 한가득 써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국제학교 아이들 이제 선생님들 상담을 받으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 아이들은 수학은 정말 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맞습니다. 한국 아이들이 수학을 가장 잘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적응도 가장 빠르게 해요. 영어가 기본적으로 아이가 읽었을 때 그거를 커버를 할 수 있다면 수학은 전혀 문제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건 뭘까요? 전 딱 한 가지만 준비해가지고 오면 국제학교 수학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 부분은 수학의 연산 선행을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싱가포르 매스 교과서를 가지고 국제학교가 수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 교과서를 보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약간 계단식으로 정해져 있는 한국식의 학습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1, 2, 3학년 한국에서 배웠었던 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그렇다면 1학년과 2학년 때 사이에 아이가 곱셈 영역에 대한 연습을 조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산 학습을 조금 선행을 한다면 아이들이 공부할 때 조금 더 편하게 학습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국제학교 혹시 수학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많이 물어보신다면 전 연산 선행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학교 수학을 할 때 그렇게 문제가 없을 거다, 금방 적응할 거다 라고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국제학교 수학이 조금 걱정되신다 그러면 연산 부분 조금 더 채워가지고 오시는 게 가장 학습을 관리하기에 좀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중국어. 중국어는 이제 영어 다음으로 가장 꼭 하고 싶은 언어 중에 하나죠. 그죠? 이중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특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영어와 중국어 두 가지 언어를 그래도 용이하게 배울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혹시나 말레이시아를 정착하시는 분이시라면 꼭 중국어 학습을 꼭 배워서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중국어와 영어 학습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서 지금 말레이시아 왔던 거고, 실제 이제 말레이시아를 떠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상당히 무언가를 좀 가지고 갔냐라고 물어보면 전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와 중국어. 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어는 한국에서 꼭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제 관리를 하면서 느끼는 게 다른 선생님이 로컬 선생님하고 1년 정도 학습을 하고 온 친구들 이제 테스트를 보거나 할 때 보면 발음과 성조가 진짜 엉망인 친구들이 다예요. 많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거의 다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제 병음과 성조를 한국에서 한국인 선생님한테 좀 관리를 좀 받고 오는 친구들은 생각보다 그래도 중박 이상 로컬 선생님하고 수업하면서 중박 이상은 하더라고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병음과 성조 학습을 꼭 한국에서 관리를 좀 받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선생님과 이제 회화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학습을 좀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한 중국어를 배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찌 도움이 되셨나요? 가장 많은 질문과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이제 세 가지를 제가 뽑아서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한 학습법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제가 또 동영상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